뉴욕 증시가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코로나19의 증시가 세계적 폭락세로 개장하면서 팬데믹 개장한 지 5분 만에 거래가 일시 와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크가 4월 만에 또 발동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지주의자입니다. 오늘 한전 영상 만든다고 하루를 다 썼네요.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상승의 피로도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저는 하락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락하려는 이유를 막 대려고 해도 들어보면 애들이 약간 이럴 만한 이유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진부하면서도 무언가 좀 폭풍 전야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이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은 있을 거다 정도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대형 악재가 터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에 매진했던 분들만 굉장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오히려 좀 실력 있는 단기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기회가 크게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전 해지를 하기 위해서 눈이 새빨갛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 다들 아시다시피 중장기 트레이딩이란 말은 없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라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저 오늘 한국전력 영상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런 거는 나름 좀 집에서 할 만큼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만큼 퍼포먼스는 제가 못 내겠죠, 사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전력한테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전력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고요. 아직 최종 매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제가 최종 매수하는 라인은 말씀드렸고 좀 그래요. 혹시나 주변에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한다면 제 영상을 한번 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정보는 동등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원전 때문에 한전 망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십이죠. 근데 정말 그러냐를 봤을 때 탈원전으로 흔들리는 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있지만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탈원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냉정히 봐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고 탈원전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좀 한 방에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방에 고리 원전을 다 중단시킨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언론만 보면 한 방에 다 중단시킬 것 같은 기세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원전 가동률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전의 우상향을 담보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전도 좀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전기세 인상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고 생각해보면 전기세 인상을 하면 산업용 전기부터 건들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잠재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영업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걔들이 쓰는 전기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좀 주변 금액들이 막 올라가서 영업이익을 훼손한다면 해지할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인버스를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한국전력 같은 좀 경기 방어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전처럼 재미없게 움직이는 종목을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구나 싶은 이해만 이끌어냈으면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 안 올라도 됩니다. 굳이 한전 안 올라도 다른 종목들이 괜찮으니까 저는 얘가 떨어져도 올라가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단기간 성과는 좀 어렵겠죠. 한전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전 사면 진짜 바람입니다. 바람. 대시보드입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11월 전에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건 누가 봐도 목적성이 있는 말이죠. 11월 초에 대선이 있죠. 그거를 노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재선이 되면 북한이랑 즉각 합의를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내일 대북주가 약간은 좀 움직일 것 같지만 글쎄요. 이게
사실 바카라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계, 여론조사에 따라서 대북주가 왔다 갔다 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if가 붙었잖아요. 만약 내가 재선이 된다면, 그러면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호재다, 가자. 막 상승하는데 따라붙고 이러지 마시란 거예요. 화이자, 모더나 임상 결과가 약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급여세 유예, 실효성 연장에 대해서 의회를 건너뛰고 강행했습니다. 의회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자기는 지금 여러 가지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처리한 거죠. 미국 국무부가 해외여행 금지 권고 해제를 했습니다. 자국민들의 전 세계 해외여행 금지령이 있었는데요. 이 권고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나머지 뭐 한국판 뉴딜은 계속 호재가 있을 거고요. 그 진짜 백의 종목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지. 뉴딜이란 테마는 계속 갈 겁니다. 예전에 4대 강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증시 세제 개편 방안 완화, 여기에 공매도에 관한 얘기도 있겠죠. 미정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악재 포인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이거 진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그 닥터 둠, 인버스에 몰빵하신 것 같은 루비니 교수께서 화이트 스완이 온다라고 정말 너무 할 말이 없는 게 티납니다. 화이트 스완 참 진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제 복부를 때리거나 로우킥을 차는 게 블랙스완인 거예요. 몰랐잖아요. 근데 얼굴 때리고 또 얼굴 때리려고 하면 제가 피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제가 로우킥을 맞더라도 얼굴은 피할 겁니다. 그게 화이트 스완이에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악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악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악재는 언제나 만들어집니다. 미중 관계 악화 일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MS가 인수한다더니 갑자기 트위터도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판인지 모르겠어요. 몰라, 아무나 얘기하라. 중국이 먼저 나갔습니다. 이제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요.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의 법인세를 10년간 면제를 추진한답니다. 요건 좀 놀랬어요. 이게 악재라고 한 거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 기조로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하면 예전에 전기차 배터리 생각나죠.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인세 10년 동안 면제를 추진하면 보통 법인세가 14%에서 18%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실효세 포함해서. 그러면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한다고 하면 얘들은 18%를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러면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가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우리는 법인세를 강화하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한테 따라잡히겠죠. 근데 지금 뭐 반중 정서가 미국에 파다하기 때문에 약간 좀 냉온탕을 오갈 것 같아요. 미국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답니다. 약속 불이행했대요. 무슨 약속을 불이행한지 모르겠지만 10%를 부과한답니다. 이러면 반사이익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나라 철강주들. 미국의 무역전쟁 확산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랑도 뭐 와인 가지고 싸우고 있죠. 비행기랑. 거기다 캐나다, 멕시코, 아주 그냥 인도는 좀 뜨뜻미지근한데 아무튼 미국이 또 이 무쌍을 시전하고 있어요. 기타 사항을 보시면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청산할지 좀 봐야겠죠. 롤오버 할 수도 있겠고. 자, 미국의 주요 기업 2분기 실적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듀크, 소프트뱅크 뭐 블라블라 별로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의 주요 기업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제 넷마블, NHN 한국사이버결제, EDGC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저런 애들 실적 발표가 아마도 진단키트 주에 영향을 주겠죠. LG, 한국전력, 위닉스가 갑자기 올라가던데요. 뭐 우린 뭐 미리 매수를 했으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죠. 지금부터 초조한 거예요. 안 산 사람들은 잠깐만 뭐야? 이게 상승하는 거야? 뭐야? 온갖 잡념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하락했을 때 약간 좀 지지부진할 때 산 거죠. 남들이 뭐야 저 위닉스 망하는 거 아니야 할 때 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요런 거. 한 분이 댓글 단 걸 봤습니다. 월봉이 하락 추세일 때 매수하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월봉 추세를 돌리거나 주봉 추세를 덜리거나 주봉의 RSI가 과매도 영역을 지나갔을 때 매수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저는요 하락할 때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십시오. 약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심리가 안정적이에요, 그럼. 안정적인 심리가 투자의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 심리가 꼬이면 진짜 이 똥마려운 개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동부화재, 뭐 이런 애들. 시즌도 중요하겠죠. 알테오제는 빨리 무상증자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8월 14일인가 그렇죠.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는 졸트가 발표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별게 없죠, 진짜. 별게 없어. 장이 별게 없으니까 더 불안해. 외신입니다. 외신도 별게 없어요. 더블 트러블. 예.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의회 처리권, 팬데믹에 대한 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겁니다. 달러 위크니스. 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가 잠깐 바운스 했지만 그래도 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US 이코노미 데이터를 봐야 된다. 아까 보셨듯이 졸트,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차이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얘들이 제일 먼저 이코노믹이 릴리즈 했기 때문에 얘들의 추가적인 부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닝 윈드가 다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신입니다. 땅판 돈 35억 주식에 몰빵한 70대 세금 폭탄발 머니 무브라는데 내용은 볼 게 없어요. 근데 댓글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댓글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댓글 좀 보고 댓글도 좀 많이 다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댓글이 재밌었어요. 공감이 많은 것들을 좀 퍼왔어요. 절대로 주식 함부로 시작했다가 큰일 난다. 조심하세요. 또 누굴 잡으려고 건물 팔아 투자한다고 순진한 사람들 흔들즈무르 어금니 깨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소리 하네. 크크. 주식으로 35억 벌어서 부동산으로 쐐기 박으면 박았지. 부동산을 팔아서 위험 자산에 몰빵한다고? 소설 좀 작작 써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라고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포트 리밸런싱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고 그거를 PB들이 도와줍니다. PB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테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분명히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 임원이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 회사 분야에 대해서 그 탑 클래스에 올라가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그 분야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경제 쪽으로는 거의 뭐 젬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처럼 푼돈 맡겨가지고 돌리는 그 PB 애들은 우리 같은 애들 신경도 안 써요. 예. 큰돈 주는 애들은 완전 그냥 뭐 약간 리딩방에 약간 그 메커니즘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리딩방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비싼 돈 주고 들어간 클래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중간한 돈 주고 들어가는 클래스, 그 다음에 무료방 뭐 이런 애들이 순환을 돌잖아요. 얘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걔들의 포트 리밸런싱은 주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좀 근시안적인 얘기를 보고 흔들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는 정신 나간 소리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또 누굴 잡으려고 건물 팔아 투자한다고. 예. 건물 팔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뭐 평생 부동산 하겠습니까? 그분들 평생 부동산에서 돈 번 거 아니에요. 주식 함부로 시작했다가 큰일 난다. 예. 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하신 것 같고, 그리고 증시에 새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나이스할 겁니다. 지금 팔고 나가시면 저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일로 와봐. 내 주식으로 돈 번 거 보여줄게. 약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업가치 JYP의 4배, 빅히트, 상장된 방시혁 1조 돈방석이라는 건데요. 사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고 말고는 관심 없습니다. 엔터주에 약간 온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미쳤어요. 하루 2,000명 사망해도 아랑곳 않는 기술주. 이것도 약간 좀 오펜스죠. 예. 뭐랄까. 나스닥이 미친 건 아니죠. 예. 하루 2,000명 사망한 거 진짜 안 좋은 일입니다. 이거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베이루트 폭발 사고죠.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오른다는 게 이게 과연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이거 너무 기자분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사건을 왜 나스닥에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인면수심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미 나스닥은 지구 멸망까지 선반영됐다. 인류가 모조리 멸망해도 알고리즘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면서 나스닥 지수를 계속 올릴 것이다. 그럴싸합니다, 이거. 그럴 거예요. 어차피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가 주식 이야기로 왁자지껄하고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없던 어르신들이나 갓 20살이 된 대학생까지 주식 시세를 들여다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때가 됐습니다. 예전에 주식시장에 애기 엄마가 애를 얻고 오면 고점이다라고 했는 게 어느 정도 맞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좋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계속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21세기 지성은 선의를 믿어주고 의심을 좀 배제한다라는 게 있지만 저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약간은 뭐 구세된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의 한탄, 월세는 사라지는 돈, 전세는 내 돈. 월세가 나쁜 이유는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이다.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더라도 빚을 갚아 나가면 보증금은 언젠가 내 돈이다. 하지만 월세는 집주인에게 주고 나면 끝이다. 소득 대비 과다한 월세를 내는 것도 부담이지만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쁜 월세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를 길게 하면 제가 한 1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도 좀 의심해 보세요. 예. 이게 지금 되게 단면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월세랑 전세랑 차이점은 결국엔 보증금의 차이입니다. 보증금의 차이고 전세 대출을 받으면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는 건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전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근데 전세가 15억이에요. 그럼 5억을 대출받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내 돈 10억이 그대로 묶이게 되고요. 5억이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월세는 15억짜리 아파트면 결국엔 1억에 거의 30만 원 치면 돼요. 좀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그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1억을 내고 14억이니까 한 300만 원 월세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에 300만 원입니다. 1억에 300만 원이면 저한테 9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맞잖아요. 전세는 집주인한테 제가 무이자 대출해 주는 거예요. 당신 이 돈으로 열심히 돈 버세요. 나는 은행에 돈 내면서 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무이자 대출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대출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은 애는 9억이란 돈이 들고 월 300씩 내야 돼요. 근데 전세 대출하는 사람은 돈이 10원도 없고 거기에 5억의 이자면 1억에 거의 1억에 한 20만 원 치면 5억이니까 한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세 300 나갈 바에야 그 은행 이자를 100 내겠다는 겁니다. 200 정도 아끼네. 어우, 개이득. 약간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월세 받은 사람은 9억이라는 실탄이 있고요. 전세를 들어간 사람은 실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세 대출은 내 돈이 증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먹는 거죠. 내가 2년 뒤에 전세 그대로 받으면 뭐합니까? 이자 나갔죠. 그 다음에 협의 통화량 증가하는 거 보세요. 내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 돈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자본주의에서는 망가지는 길입니다.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도 뛰어든 MVMO, 알뜰폰 종합대책 나왔다. 알뜰폰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성통신사 3사가 별로 안 좋겠죠. 예. 알뜰폰 쪽으로 갈 거니까. 걔들도 레베뉴 쉐어를 받기 때문에 뭐 수익에 큰 타격을 받는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분위기 안 좋겠죠. 걔들 3사 입장에선 재미없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대기아차도 뛰어들었답니다. 요게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알뜰폰에 어쩌고저쩌고 이건 관심도 없어요. 저 어차피 이통사 3사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하든 관계는 없는데 현대기아차가 커넥티드카 서비스 육성을 위해서 MVMO에 뛰어들었다라. 이게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이건 있을 법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5G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은 얘기가 달라요. 공장 스마트 팩토리 돌리는 거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LTE 속도가 충분한데 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내가 유튜브를 볼 때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카카오톡을 볼 때 LTE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산업 현장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들이 그 같이 코워크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0.1초 차이로 불량이 발생합니다. 자율주행요? 공주거리 아시죠?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거립니다.
근데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내가 핸들을 꺾고, 내가 아니지, AI가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0.1초 차이로 한 1m가 차이 납니다. 결국엔 공주거리가. 1m면 여러분들 갑자기 급브레이크에서 앞차랑 박을랑 말랑 하는 게 몇 미터인지 아세요? 20cm, 30cm 이렇습니다. 급브레이크 했을 때. 근데 1m 차이는 큰 거죠. 사고가 나냐 안 나냐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5G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뛰어든 거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일 무역 분쟁은 뭐 아직 별 이슈 없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틱톡 금지 이후에 중국이 페이즈 1 합의를 불이행하겠다는 시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죠. 글로벌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볼 거는 졸트랑 그 원유 재고는 근데 뭐 딱히 뭐예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내는 쭉 한번 보시고요. 7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계 페어마켓가 시작되고요. 그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알려주셔서 몇 개 넣었습니다. 8월 28일에 첨생법이 시행됩니다. 줄기세포 관련주가 이때 주목받을 수 있겠죠. 지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뭐 바로 매수한다기보다는 만약에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 조금씩 매수를 해두면 그때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수정을 해뒀고요. 뭔가 느리죠? 이거 왜 이래? 자, 글로벌 증시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깝죽깝죽거리는 것들이 많죠. 나스닥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코스닥도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52주 신고가 수준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이 롱바디 양봉이 뽑혔어요. 둘 다. 뭐 다우존스도 똑같습니다. 나스닥은 롱바디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이란도 좋다니까 말 다 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제 거래량이 좀 올라가면서 이해 타산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난 여기까지라고 빠지는 애들 거를 받아내는 애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추세는 쐐기형에서 다시 상승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롱바디 양봉이 뽑힘으로써 쐐기형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승 쐐기형을 뚫어 올리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상승 쐐기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상승 쐐기형을 뚫어 올리면 롱바디 양봉이 뽑힌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구인가처럼 말을 했지만 그냥 이건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 차트 시행이 이게 아닙니다. 이 쐐기형과 상승형 채널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지금 상승형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쐐기형이었다가 지금 쐐기형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락했다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돌아요. 예. 쐐기형이죠. 지금 뚫어 올릴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예.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별로 뭐 임프레스도 한 게 없는데요. 자,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이 또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가 늘었어요. CMA 잔고는 좀 줄었는데 이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뭐 종잡을 수가 없네요. 저 이거 메커니즘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증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 예. 뭐 두루뭉술하게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야 그럼 내가 저 사람들만큼 알고 있구나 그냥 이러고 말았습니다. 대차 잔고는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대차 잔고 줄어드는 속도 보이시죠? 예. 지금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돈 가진 애들이. 공매도 잔고도 계속 줄죠.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도 잔고가 이제 슬슬 횡보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매도 금지 예정일이 다가오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총 잔고는 뭐 지금 이 정도면 뭐 개떡상 정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올라. 주가도 지금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갔고요. 예. 외국인 지분이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외국인 지분이 좀 늘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꿈틀하고 있죠. 예, 꿈틀하고 외국인이 쌍바닥 찍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2시 반
큰일이네요. 네, 월요일인데. 이놈의 한전 때문에. 자, US 달러가 잠깐 반등했는데요. 약간 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락 추세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 깜짝 놀랐네요, 방금. 예. 이래 하락 추세인데, 여기 반등할 수 있다. 반등하더라도 느긋한 우상향 정도? 그러니까 원달러, 미국 달러 인덱스는 이제 좀 하락이 멈출 법도 합니다. 예. 자, 원달러가 중요한데요. 원달러는 지속 하락할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위안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예. 채널에 갇혀있네. 이렇게 움직이네. 위안도 하락할 것 같아요. 중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주간 동향입니다. 지금 구리가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지금 20선은 상방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속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구리의 니즈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WTI도 지금 이제 21선 머리를 틀었어요. 이제 완벽한 상승 흐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드는 뭐 약간 윗골을 좀 길게 달았네요. 예. 한동안 좀 모멘텀이 소멸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플랫 조정할 것 같아요, 전 또. 자, BDI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BDI 반등도 계속 지켜보시고요. 드림 엑스체인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가타부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갑자기 이게 악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디램 가격 폭락으로 삼성전자 수익 악화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는 통화량은 잠깐 줄어들고 있는데요. 약간 이게 레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 협의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한국 협의 통화량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차 대조표도 약간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리먼 때랑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여기서 좀 옆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겠죠. 왜냐하면 아직 사지 않았어요. 예. 10년물입니다.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뭐 알 수 없는 악재가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금리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예, 안정적이고요. 10년물과 3개월물도 안정적입니다. 테드 스프레드도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라고 할 건 없고 다들 장이 좋으셨죠. 다음 한 주가 안 좋더라도 오늘 좋았던 한 주를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좋았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가 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좋았던 게 지금 몇 주 연속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들이 좀 둔감합니다. 단타 친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지 수익을 극대화 못했을 건데 느긋이 홀딩한 사람들은 참 이런 장이 없죠, 진짜. 확실히 10년 만에 부자 기회가 왔습니다. 왔고 지나가고 있어요. 예. 이제 와서 부자 기회라고 뛰어들면 마음만 급해지죠. 그런 걸 좀 잘 상기해 보시고 다음 한 주도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나빠봤자 얼마나 나쁠까 싶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올라온 것만 생각해 보세요. 1400포인트에서 지금 2300이 왔어요.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500포인트가 까인들 500포인트 까이면 1800이죠. 그런들이잖아요, 사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